오늘은 여러분들이 뷰티 관련 혹은 사무실 관련 업종을 창업하실 때 예를 들어서 미용실, 피부관리실, 왁싱샵, 네일샵, 옷가게, 휴대폰 매장이나 이 판매 매장들, 사무실 등 어떤 곳을 구해야 인테리어 비용을 가장 많이 절감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오늘 한번 알려드릴까 합니다. 보증금과 권리금, 이 부분은 어쩔 수 없잖아요. 그죠? 권리금을 없는 곳을 구하시든, 위치 좋고 상권이 좋은 권리금이 있는 곳을 구하시든, 그것은 지금 보고 계시는 사장님들이 판단해야 하실 기준이고요. 그러면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인테리어 비용이 절감되는 매장을 구하는 방법이겠죠. 이 부분은 사실은 부동산 업자도 계약만 하면 되기 때문에 인테리어 비용이 어떻게 하면 절감되는지에 대한 세부 내용을 잘 알고 있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가 인테리어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조PD가 여러분들께 오늘 어떤 매장을 구하시면 공사 비용이 최대치로 절감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는 사기성이 적은 조금 좋은 인테리어 업자를 만나는 것이겠죠. 인테리어 업자가 저를 포함해서 좋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많은 그 중에서 덜 나쁜 사람을 구하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창업 준비와 동시에 가장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이 매장 혹은 사무실을 구하는 것이 1번 순서가 되겠습니다. 가장 먼저 우선시 되어야 하는 매장을 잘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상가 인테리어 업자로서 오늘 방향을 한번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가 인테리어 전문 소망 디자인 조PD 인테리어 TV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 제작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조PD 인테리어 TV입니다. 전편에 음식점 창업할 때 매장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역시나 뷰티나 사무실 관련된 창업을 하시는 사장님들께서도 동일하게 인테리어 업체에게 먼저 전화를 하시면 안 되고요. 기본적으로 매장을 가게하기라도 해놓고 이제 본인이 확신이 쓰는 가게를 우선적으로 공개하기 아니라 가게하기라도 해놓은 상태에서 모든 인테리어 업자를 현장에 부를 수 있는 조건을 달성한 상태에서 좋은 업자를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가 전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게 계약이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전화를 하시게 되면 인테리어 업자 질문 1, 2번이 가게 계약이 되어 있냐 없냐로 될 것이고 사장님들에게 도움되는 견적을 제시를 해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꼭 좋은 가게를 먼저 가게하기라도 구한 다음에 확신을 세우고 인테리어 업자를 부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매장 선별 방법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뷰티 쪽 혹은 사무실이 필요한 업종의 경우는 습식 주방이 필요 없기 때문에 샤워실이나 화장실을 별도로 만들 게 아니라고 하면 설비 공사 금액이 많이 차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예외로 샤워실이나 화장실을 만들어야 하는 사장님들이 계실 수도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번 먼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여기가 남자 화장실이고요. 여기가 여자 화장실입니다. 그리고 외부에는 이렇게 세면대, 수제식 세면대를 작업을 해드렸죠. 이렇게 두 칸의 화장실을 작업을 하고 한 3평 정도를 이렇게 세팅을 하잖아요. 비용이 여기에만 최소 500 이상이 소요가 됩니다. 그러니까 최소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예 화장실이 없는 데였어요. 화장실이 아예 없는 곳을 벽을 만들고 바닥에 방수를 해서 바닥에 설비 작업을 하고 바닥에 이렇게 도져가지고 올리고 타일 붙이고 도기를 올리고 페인트에 조명에 전기공사까지 다 마감을 한 거죠. 천장도 치고. 그래서 이렇게 모든 공사를 화장실에 다 하게 되면 이렇게 두 칸짜리 화장실을 공사를 하면 기본 500부터 일단 원가가 출발이 됩니다. 어떤 업자는 화장실 두 칸에 700, 800을 부르는 업자도 있을 거고 또 퀄리티에 따라서도 좀 더 틀려집니다. 업그레이드를 많이 시키거나 마감재 수준을 올린다거나 디자인을 좀 업그레이드 한다거나 하면 또 더 많이 올라갈 수도 있고 업자에 따라서 또 많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화장실이 있는 곳을 구하시고 만약에 화장실을 없다고 하더라도 공용 화장실을 쓰는 것을 제가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샤워실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 부스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시공해드린 게 아니고 밑에 설비라든가 전기라든가 이런 거는 전부 다 시공을 해드렸고 이 부스는 이렇게 냉장고 들고 오듯이 들고 와서 설치를 합니다. 그것을 인테리어 업자한테 맡기면 비용이 더 올라가기 때문에 그냥 쿠팡이나 네이버 쇼핑 같은 데서 쇼핑해갖고 다이렉트로 계약하시면 됩니다.
그게 비용이 가장 적게 들어갑니다. 붓으로 하는 게. 그 다음에 실제로 벽을 만들고 바닥에 방수를 하고 미장을 해서 바닥을 올리고 타일을 붙이고 샤워기를 달고 설비에다가 천장에 도움을 하고 조명 달고 이런 식으로 하면 조금 전에 보실 때 붓으로 작업한 것보다 비용이 2배 이상 들어갑니다. 샤워실 하나 만드는데. 그래서 저는 특별하게 샤워실을 가정집처럼 원하는 게 아니면 붓으로 작업을 하시다라고 많이 권장을 드립니다. 되도록이면 고객들한테 저 조PD는 붓을 시공을 해라. 인터넷으로 쇼핑을 해서 시공을 해라. 저는 설비하고 전기만 시공해주는 걸로 해서 비용을 절감하는 걸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완전히 다 철거돼서 비어있는 데다가 샤워실이나 주방을 하나 만든다고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보이시죠? 조적에 이렇게 시멘트 모래 배관 깔고 또 조적을 쌓고 방수를 하고 배관을 깔고 위에 미장으로 시다지를 해서 덮어야 하고 타일 붙이고 목수는 또 벽을 만들어야 하고 문 만들어야 하고 안에 타일 붙여야 하고 그리고 천정에 돔이나 이렇게 천장을 또 쳐야 하고 조명 달아야 하고 밖에는 또 페인트 칠을 해야 되겠죠. 이렇게 많은 공사를 하다 보면 이거 하나에 300이 들어가냐 500이 들어가냐 700이 들어가냐 많은 돈이 들어가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가장 아낄 수 있는 방법으로 보통 많이 설계를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리는 부분은 본인 스스로가 사장님들 스스로가 가격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는 겁니다. 보통 뷰티나 휴대폰 매장이나 뭐 옷가게 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습식 주방이 필요 없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굉장히 이런 큰 비용을 줄일 수가 있어요. 인테리어 할 때. 근데 화장실이나 샤워실을 만들어 달라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샤워실이나 화장실은 주방 만드는 거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되도록이면 꼭 부득이하게 건식이 아니라 습식으로 뭐 샤워실이나 화장실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시면 그 화장실이나 샤워실이 있는 곳을 구하는 건 어떤가 제가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그 다음으로 가게를 보러 들어왔을 때 제일 먼저 보셔야 되는 게 또 천장이겠죠. 천장이 텍스로든 뭘로든 이렇게 천장이 쳐져 있는 매장을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더럽더라도 천장이 쳐져 있는 데를 구하시면 적은 인건비와 적은 자재로 목수들이 천장만 작업을 한꺼풀만 일으켜도 새 것처럼 이렇게 올라와요. 그래서 가장 적은 비용으로 천장을 깨끗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고, 만약에 이것마저 없다라고 하면요, 천장의 골격부터 작업을 하면서 석고를 몇 장씩 작업을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3배 혹은 4배, 많게는 5배까지 더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천장이 이렇게 있는 곳을 선택하는 게 좋다. 어떤 분들은 이런 경우가 있죠. 천장을 시원하게 트여있는 매장을 만들고 싶다. 이런 분들이 있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제가 왜 천장 있는 것을 구해라고 했냐면 뷰티 업종, 왁싱샵, 피부샵, 네일샵, 그 다음에 휴대폰 매장이라든가 옷 매장 이런 경우에 특별하게 빈티지 컨셉이나 화이트 앤 블랙 이런 컨셉을 잡지 않는다고 하면 보통 밝은 색으로 페인트를 칠하거나 도배를 해서 심플한 느낌을 주는 게 보통 컨셉으로 많이 잡거든요. 그렇다 보면 천장에 지저분한 것들이 많이 지나다녀요. 지금 여기는 별로 없는데요. 매장을 구하다 보면 오픈되어 있는 천장에 가로, 세로, 뭐 스프링클러 많은 것들이 천장에 지나다녀요. 그걸 아무리 페인트 칠해서 조금 덜 보이게 한다고 하더라도 특히나 이렇게 심플한 컨셉을 잡는 매장에는 굉장히 거슬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뷰티 관련된 업종이거나 사무실이거나 옷 매장이거나 기타 등등한 이런 업종에 속하는 분들한테는 인테리어 업자들이 천장을 치는 걸 권장을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특별하게 나는 꼭 이런 컨셉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경우는 어쩔 수 없죠. 이제 거기에 맞게끔 인테리어업자들이 설계를 하겠지만, 아무튼 제 생각에는 대체적으로 다수의 사장님들께서는 뭐 이렇게 심플하고 깔끔하고 화사한 느낌을 선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뷰티나 뭐 사무실이나 이런 관련된 업종일 경우에는 어떤 형태로든 쳐져 있는 천장을 선택하시라,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벽면 상태를 보셔야 됩니다. 뷰티 관련된 업종이거나 사무실 관련된 업종일 경우에 가장 이득을 보실 수 있는 벽면 고르는 방법은요, 제가 저희 사무실 기준으로 벽면을 어떻게 체크를 하는지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소리가 딱딱하게 나는 벽면은 시멘트 벽면입니다. 시멘트 벽면은 이렇게 도배가 발라져 있는 벽면이에요. 자, 이런 벽면은 가벽으로 되어 있는 벽면이란 말이죠. 여러분들이 고를 때는 되도록이면 이렇게 손으로 주먹치고 이렇게 살살살 쳐보시고, 자, 여기도 가벽이죠. 자, 이쪽 벽도 가벽입니다. 그죠? 딱딱하고 소리가 돌덩이 같은 느낌이 나면 일단 별로 좋지 못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그래 툭툭 쳐서 통통통 거리는 소리가 나면 가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더럽더라도 가벽으로 되어 있는 그런 사무실을 구하거나 그런 매장을 구하시면
굉장히 이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시멘트 벽으로 되어 있는 곳을 구하잖아요. 그러면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이렇게 바로 도배를 바르거나 페인트를 발랐을 경우에는 이렇게 지저분한 것들이 전부 다 노출로 이렇게 달리게 됩니다. 벽면에서 숨길 데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콘센트도 아주 두꺼운 게 이렇게 툭툭 튀 나와 있어요. 이렇게 보이시죠? 안에 숨길 데가 없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게 이렇게 더럽게 작업이 마무리가 됩니다. 아무리 잘 안 보이게 이렇게 구석으로 몰았다고 하더라도 이런 게 보이잖아요. 솔직히 창고 같은 거는 괜찮은데 사무실이나 혹은 뷰티, 뭐 네일샵, 뭐 왁싱샵, 피부 관리실, 휴대폰 매장 뭐 이런 데는 손님들이 자주 들락달락 거리잖아요. 손님들 입장에서는 좀 뭐 지저분하거나 더럽게 느껴질 수 있단 말이에요. 아예 완전히 컨셉을 빈티지하게 잡아버렸으면 또 다를 수도 있는데 심플한 컨셉인데 있으면 별로 좋지 못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제가 알려드린 것처럼 툭툭 쳐봤을 때 통통 소리가 나는 곳을 구하면 이런 것들을 안에 다 숨기고 깔끔하게 가정집처럼 콘센트가 매립되어 있는 걸로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벽면이 굉장히 깨끗해지겠죠? 그래서 보통 인테리어 업자들이 기본적으로 가벽을 다 치려고 해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돈을 아끼려고 하시잖아요. 돈을 아끼려고 하다 보면 벽 전체를 갖다 골격을 세우고 석고라든가 이렇게 합판 같은 걸 대다 보면 비용이 많이 올라가고 마감할 때도 그렇게 작업하고 하면 마감 비용이 더 올라갑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선택해야 할 부분은 가벽이 되어 있는 곳을 구하고 혹은 가벽이 안 되어 있는 곳을 어쩔 수 없이 구했다고 하면 이렇게 노출이 돼도 괜찮은가 이런 걸 고민해 보셔야 돼요. 만약 이렇게 노출이 되는 게 싫다 그러면 이렇게 골격을 벽에다가 치고 뭐 합판 치고 석고 치고 해서 목수들이 인건비와 자재비가 많이 들어가서 전 벽을 이렇게 가벽을 쳐야 하는 겁니다. 아니면 이렇게 이제 노출로 하든가.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통통 소리 나는 가게를 구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겠죠. 하지만 주의해야 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가벽으로 되어 있거든요. 왼쪽처럼 한 나무 같은 게 굉장히 많이 붙어 있다거나 오른쪽에 울퉁불퉁한 고파벽들이 막 붙어 있다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오히려 시멘트로 되어 있는 것보다 더 비용이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렇게 벽을 쳐봤을 때 툭툭 소리가 나는 가벽이면 좋은데 이렇게 벽에 뭔가 굉장히 울퉁불퉁한 게 많이 붙어 있으면 가벽이더라도 좋지 않을 수가 있다. 이대로 그대로 쓰셔도 된다라고 하면 괜찮지만 깨끗하게 뭐 페인트나 심플하게 마감을 하고 싶은데 이런 것들이 붙어 있다라고 하면 오히려 그냥 시멘트로 되어 있는 것보다 더 못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닥을 선별해야 하는데요. 뷰티, 사무실, 옷매장이나 관련된 업종들이 신축을 계약하실 때는 바닥이 1cm에서 2cm만 꺼져 있는 복도에 비해서 복도가 없다. 바로 밖에가 인도다. 라고 하면 인도하고 실내하고 높이 차이가 단위 1cm에서 2cm 정도만 나는 데가 가장 좋다. 인테리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현장처럼 안에가 굉장히 기계 꺼져가 있는 집들이 있어요. 이런 현장은 밑에 펌프차에다가 레미콘 불러서 작업자가 들어와서 또 바닥을 펴야 하고 이래서 인건비, 장비값, 자재값 많은 돈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최대한 바닥이 덜 꺼져 있는 인도 대비 혹은 복도 대비 바닥이 최대한 덜 꺼져 있는 현장을 구하시는 게 좋고 요즘에는 임대 빨리 빼려고 바닥도 마감을 해놓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 잘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출입구 있잖아요. 출입구에 프레임이라든가 이런 유리라든가 문이라든가 그대로 쓸 수 있는 곳을 구하시면 가장 좋다. 그리고 약간 더럽더라도 필름만 싸서도 새 것처럼 바꿀 수가 있어요. 이 프레임만 세우고 유리만 꽂고 제일 싼 강화 유리도만 하나 달아도 기본 200, 300부터 출발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보셔야 하는 부분은 출입구를 최대한 그대로 살릴 수 있는 곳을 구해라. 더러워도 껍데기만 입힐 수 있는 곳을 선택하시는 것이 가장 좋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조PD가 뷰티 관련 및 사무실 관련 업종을 창업 준비 중인 사장님들께 도움이 되시라고 인테리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매장을 선별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예비 창업자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